왜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돕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태평해 보였다는 건가? 상층병이라던가 전과는 다르네요. 아직 모르겠어요. 생각을 확실히 하는 편이 무섭기도 하고, 만약 제가 선택한 게 진실한 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지만 위로는 고마워요. 하지만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렵기만 하네요. 늘 그랬듯이요. 당신은 정하셨나요? 곱게 대할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둘 다겠죠.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저만의 무언가가 가로막혔다는 점이요.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자리를 즐길 때도 있어요. 아예 싫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예의상 물어볼게요. 한 잔 마실 건가요? 그럼 볼 거 없는 이곳까지는 무얼위에 찾아오셨나요? 안녕 티페리트.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보고 가던지. 아파. 그만 때려. 이렇게 모이는 것도 드문데 너희도 한 잔씩 하고 가. 말이 심하네. 혼나지는 않았네요. 예술은 한 가지만 보게 하니까요. 주위의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술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거든요. 결국 주변이나 제 몸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열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과도 같네요. 만약 제가 다시 한번 삶을 얻는다면 저도 예술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사소로서 예술의 층을 맡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요. 그 빛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면 기꺼이요. 말은 쉽지만 정말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죠. 그리고 제가 그 정도로 간절한 만큼 당신들도 그런 빛을 보았던 거겠죠? 그게 설령 뒤틀린 괴물일지라도. 알았어요. 진정해요. 머리 울리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이, 그러니까 그쪽 악단이 하려는 예술을 그다지 달갑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어치우라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남들처럼 나무라지는 못하겠어요. 적어도 왜 그러는지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의 예술에 대해 뭐라고 할 자격 없다는 거 잘 알아요. 저도 그리 자랑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딪혀야 할 뿐이죠. 네, 시작해봐요. 우리. 말이라도 통한다면 뭘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아니, 당신들이라고 해야 하나? 말은 못해도 알아들을 수는 있죠? 전 궁금했어요. 지금 이렇게 인간의 언어도 제대로 구사 못하는 이 꼴이 당신들이 바란 예술의 형태인지, 이런 방식으로라도 살아가고 싶은 건지 말이에요. 전 자신과 타인의 삶을 태워야 하는 예술은 말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생로 가동률도 한계야. 네, 힘내볼게요. 누가 오든 이곳에서는 결국에 다 죽을 텐데 당신과 함께라면 좀 더 힘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차피 당신도 모두 죽기를 원하는 거겠죠. 어떻게 맡은 일들이 하나같이 저와 맞지 않는 것뿐일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통성명은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 주실래요?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몸이네요. 모든 힘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다 망가진 기분 알아요? 정말 열심히 모래성을 만들었는데 파도에 다 뭉개져 버렸어요. 또다시 눈을 뜨고 이번에도 원치 않는 일에 부름을 받았네요. 잠시 내버려둬요. 다시 잠들고 싶으니까. 당신도 참 불쌍하네요. 어쩌다 이런 곳에 흘러와서. 아시다시피 전 예술의 층을 담당한 지정사서 내짜오예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이 손으로 죽이겠죠.
아무리 쓰레기 같은 짓을 한 사람이라도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같을 텐데 확실히 밖은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 알딸딸해서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로보토미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보이나요? 맞아요.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런 건 집어치우고 지금은 좀 더 마시자고요. 롤랑, 여긴 도서관이에요. 가능성의 빛으로 세워진 도서관. 책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죠. 한잔해요. 좋죠? 그럭저럭요. 어떻게든 되긴 하네요. 그렇다고 만족스럽다는 건 아니에요. 내 손으로 누군가의 삶을 앗아간다는 거. 그거 알아요? 예술은 술과 떼놓을 수 없는 거. 그렇다면 피아니스트는 얼마나 강한 자극이었던 걸까요? 회색 도시의 권태를 깨운 소름 끼칠 만큼 아름다운 음악이었다던데. 당신은요? 만약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전 그림을 그리고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정을 마음껏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그저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나 봐요. 사랑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사랑이었겠죠. 그래도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저로 인해 무언가 나아질 수 있다고. 내가 내 삶을 놓으면 누군가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당신 꽤 저랑 통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연구에 발을 디뎠고 엔젤라에게 반대했죠. 그렇다 해도 우리와 직원들이 겪은 고통이 잊혀지는 건 아니야. 쉽게 죽고 싶다고 입에 담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누구보다 살고 싶어서 오히려 죽고 싶다고 말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정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조용하게 사라져버려요. 엔젤라가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느꼈어요. 저도 살고 싶다고. 잘 아시네요. 살고 싶다는 절박함을 봤을 때 제가 로보토미에서 지키지 못한 많은 직원의 죽음이 스쳐갔어요. 이게 또 예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류를 구하고자 한다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은 구하지 못하는 게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요. 롤랑은 어때요? 이곳에서 자유로워지면 다시 해결사 일을 하나요? 좋네요. 건배, 맡은 분야가 예술인 만큼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이 정도의 자극은 필요하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요. 당신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편해요. 봐요. 이 초록색 빛의 술. 도시의 예술도 이 술과 같아요. 자극적일 뿐인 모방. 모방의 모방인 거죠. 오히려 원본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결국 무언가의 모방일 테니까요. 안 마셨거든요. 오늘만은 맨정신으로 있고 싶어요. 전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전 둥지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 맡겨졌죠. 아마 뒷골목 어딘가였다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운 좋게 둥지에서 태어나 운 나쁘게 부모 없이 자란 거죠. K사 둥지였어요. 네, 실제로 평탄했어요. 남들보다 조금 불행하고 남들보다 조금 운이 좋았죠. 굶으며 자란 것도 아니고 괴롭힘을 받고 자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극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살아온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숨만 쉬어온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전부 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술을 얻어먹지 못해서 아쉬운 표정인데요.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둥지 안에서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같았어요.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저렇게 떠나가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숨만 쉬며 살던 중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가 봐요. 정확히는 지오반니의 첫사랑이지만요. 거리 한복판에서 관심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뭐라 말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사실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다만 사람이 저 정도로 빛나며 살아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과 사람을 바꾸겠다고 열심히 말했어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있었죠. 웃기지 않아요? 누가 둥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그런 연구에 참여하겠어요? 특별한 날이거든요. 맞아요. 지오바니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은 얻어 걸린다는 것을 알긴 했나 봐요, 그 사람은. 그녀의 이름은 카르멘이었어요. 카르멘이 보람에 가득 찬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죠. 계속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저는 좋은 동생이나 친구 혹은 동료였을 뿐 그 이상의 감정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이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맞아요. 천천히 연구에 진전은 없고 카르멘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어요. 그리고 연구실의 에녹이라는 아이가 실험 도중 세상을 떠나자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죽은 날이에요. 그녀 안에서 무언가 끊어진 듯 했어요. 전 뭐라도 힘을 주고 싶었지만 생기를 잃은 카르멘의 표정을 보면 제가 세상에서 지워진 것만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카르멘은 스스로 세상을 떠났죠. 받아들이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덤덤했죠. 누구보다 생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빨리 떠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연구실을 떠나지 않고 카르멘이 바라던 연구를 계속 도왔어요. 희망을 놓지 않는 동료들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카르멘은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영영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실험이었어요. 며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전 덤덤하게 참가한다고 했어요. 실험이 성공해서 카르멘이 살아난다면 제일 좋고 반대로 제가 영원히 잠든다 해도 그것대로 좋았어요. 카르멘이 사라진 삶에서 지오반니는 다시 빛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전 톱니 교단처럼 극단적인 방식으로라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죽을지도 모르는 실험에 참여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과는 전 두 번째 삶에서 넷째어로 깨어나 로보토미사에서 일을 했죠. 삶에 대한 집착 따위는 눈을 감기 전 진작에 버렸는데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든 살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삶을 이어갈 것이라는 용기를 가진 채. 그리고 이제 그저 숨만 쉬는 삶보다는 정말로 살아보고 싶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날이거든요. 그럴 기회가 생긴다면요. 어쩌면 이번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추악함도 많지만 아름다움도 분명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술의 맛을 좋아하긴 해요. 이제 한잔할까요? 첫 번째 삶에서 지오바니가 죽는 모든 과정을 알았어요. 롤랑은 톱니 교단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은 시대에 따라 변해가나 봐요. 브레멘 음악대와 같이 자신과 누군가의 삶을 내던져 꽃피우는 것은 예술일 수 있을지언정 아름답지 않아요. 일상이 잿빛이기 때문에 새로운 색을 잡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건 도망일 뿐이죠. 엔젤라는 누구보다 살고 싶어 했잖아요. 어쩌면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엔젤라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죠. 무엇이든 간에 그저 던져버리지는 마세요. 결국 삶은 이어지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음 장을 넘길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 자신이 정한 끝에 다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도록 해요. 삶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마다의 예술일 테죠. 예술의 형태가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걸지도요. 감정을 쏟아내면 창피해지는 법이죠. 술이 필요하죠. 샴페인이죠. 어때요? 어쩌면
브레멘 음악대가 칭하는 예술의 모습이 도시의 모습일지 몰라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태워야 하는 것이 예술이라면 그딴 건 집어치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예술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건 역겹거든요. 고통은 고통일 뿐이에요. 엔젤라는 이 모습을 즐기고 있나요? 저마다의 목적을 지니고 책을 얻기 위해 도서관에서 삶을 다하는 모습을요? 하지만 그 끝이 과연 죽음이어야만 할까요?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이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이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나도 청소하는 것이 싫지만 하려고는 했다고. 나도 청소하는 것이 싫지만 하려고는 했다고. 그런데 혼자 넋두리 하던 도중에 롤랑이 농땡이 치기 좋은 장소를 알아냈다면서. 그런데 혼자 넋두리 하던 도중에 롤랑이 농땡이 치기 좋은 장소를 알아냈다면서 술을 좀 나눠주면 알려주겠다고. 그러면 청소를 안 해. 술을 좀 나눠주면 알려주겠다고. 그러면 청소를 안 해. 롤랑도 혼자서 일을 더 벌리네요. 롤랑도 혼자서 일을 더 벌리네요. 환상체들이 격리실에서 풀려나고 있어. 알겠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볼게. 아니, 난 있어. 빛을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우리는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더 이상은